안녕하세요. 6일입니다. 벌써 5월의 중반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으면 배우고 있어야 할 것이 많아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새로움이 없으면 그게 그것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을 것이라 시간은 빨리 가나 봅니다. 가끔은 얼마 전 일 같은데 작년 일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만큼 새로운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늘 별일 없는 하루하루, 무탈한 하루하루를 바라봅니다.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월요일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주간 상승 하락 시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괜찮은 분석을 했습니다. 신흥국가로 분류되는 남미의 브라질이 9일 기준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칠레도 금리 인하에 동참했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여러 신흥국가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동유럽 국가 중 체코와 헝가리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스웨덴도 금리를 내렸고, 스위스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도 여름쯤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외국 자본의 이탈을 가져와 환율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그만큼 자국 내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목매는 것보다는 자국 내의 상황을 먼저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흥국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자국 내의 통화 불안보다는 오히려 안정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우리나라도 미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7월 외환시장 개방 등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정도의 시기를 예상하지만,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는 한 번은 짚어볼 만한 내용이라 잠깐 언급해 보았습니다. 주간 지수 발표 동향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둔화되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요인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작용해 환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스웨덴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오는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후반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올라감으로써 금리 인하를 조심스러워하고,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언급되기도 해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의 발표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역시 관건은 15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일 것 같습니다. 지수 발표가 전월보다 낮게 나오면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는 요인이고, 물가가 전월보다 높게 나온다면 아직은 금리를 현상으로 유지해야겠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수치인 3.8%보다 낮은 3.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승 하락 시소는 기존의 요인들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거 2016년 당선 시에도 당선 2달 만에 원화값이 70원가량 급등했다고 하는 사례를 비춰봐도 그 존재감 자체가 위쪽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악재가 금리 인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식과 환율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엔화의 개입에 의한 하락 이후 천천히 위쪽으로 계단 오르기를 하는 모습이 다시 160엔이라는 수치를 한 번 더 건드려 볼까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 이에 원달러도 엔화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환율 하락 쪽에서는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호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회원은 아니고 회원이 될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도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될 것이기에 조금은 중동 지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반대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찬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환율 하락에 무게감을 더하지만, 결제 물량의 출현으로 저점을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그림이어서 추가 하락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시 이번 주 관건은 15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재밌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이상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상승 하락 시소를 마치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차가 큰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차트 분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